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디딤돌 중급과정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이제 벌써 마지막 단원 손선풍기가 되겠습니다. 1, 2부로 나눠서 손선풍기 하드웨어 쪽 부를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코딩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름철이 되면 선풍기를 많이 손에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손선풍기라고 하는데 거기 보면은 이제 속도를 자유롭게 올리고 내릴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리고 속도도 보면 1단, 2단, 3단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손선풍기를 좀 분해를 해서 어떤 원리로 이제 선풍기가 돌아가고 또 속도 조절이 되는지 그 부분을 이제 중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학습 목표는요, 전동기 이제 회전에 대한 회전 원리를 알아보는 수업을 이제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선풍기를 어떻게 속도로 조절을 하는지 속도 조절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코딩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건데 선풍기의 속도를 이렇게 눈으로 보면 잘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속도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를 스위치로 만들어 볼 건데 그 올라가고 내려가는 상태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렬 모니터라는 거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 기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완성된 동작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만들 이제 손선풍기 회로 시뮬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손선풍기니까 이제 모터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속도를 올리는 스위치가 위에 있고 속도를 내리는 스위치가 아래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두이노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시뮬레이션을 이제 하기 위한 코딩은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은 속도를 올리는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한쪽은 속도를 내리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아두이노에서 이런 모터 제어를 하는데 또 PC에 어떤 정보를 또 보내줄 수도 있어요. 그 정보를 보내기 위한 블록이 있는데 그 블록을 통해서 우리가 PC에서 받아보도록 또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화면도 쓸 거예요. 이 밑에 시리얼 모니터라는 화면이 있죠. 그래서 여기를 열어보겠습니다. 이걸 누르면 좀 창이 열립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서 화면에 어떤 값이 나타나는지도 동시에 볼게요. 자, 시뮬레이션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시뮬레이션 시작을 했고요. 이제 아무 스위치를 안 눌렀기 때문에 이제 모터가 정지되어 있죠. 그래서 이 위에 스위치는 속도를 올리는 스위치예요. 그래서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모터가 RPM의 숫자가 0이었던 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모터가 돌아가고 여기 시리얼 모니터에는 50이라고 떴습니다. 자, 이번에 스위치를 한번 더 올려보겠습니다. 스위치를 눌렀더니 이번에는 시리얼 모니터에 100이 떴고요. 속도가 2배로 늘어났습니다. 2000rpm 정도 됐네요. 또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또 한번 눌렀더니 3000rpm이 떴고 여기도 150까지 됐어요. 그 다음에 계속 올려보겠습니다. 200, 그 다음에 250까지 올라갔죠. 그리고 5000rpm이 됐네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스위치를 누르면 이제 속도가 내려가겠죠. 눌러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200으로 줄었고 RPM도 4000으로 떨어졌어요. 계속 내려보겠습니다. 자, 이러면 50으로 해서 1000rpm 정도, 여기는 50이 되죠. 한 번 더 누르면 이제 0이 되면서 정지가 되겠습니다. 예, 0rpm으로 정지되고 여기도 0이 됐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 손선풍기의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학습 준비물에는 DC 모터를 이제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림 1과 같습니다. 그래서 DC 모터는 이제 우리가 직류라고 하는데 우리 영어로 DC라고 합니다. 손선풍기에도 역시 DC 모터가 들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저항을 10K, 10,000ohm이죠. 갈색, 검정색, 주황색짜리 저항을 이제 2개를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푸시 스위치, 누름 스위치를 2개를 쓰겠습니다. 자, 우선 모터의 회전 원리를 좀 알아볼게요. 모터는 그림 2처럼 생겼어요. 그림 2를 보면 바깥에 이렇게 영구자석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석이니까 역시 N극이 있겠고 이쪽이 S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영구자석 내부 안에다가 이제 전자석을 집어넣었어요. 자, 여기 보면 코일이 이 부분이 코일입니다. 코일 부분이 막 감겨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코일에다가 우리가 전기를 흘려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한쪽이 N극이 되고 한쪽이 S극이 됩니다.
전류 방향에 따라서 바뀔 수도 있겠습니다. 여기가 S극이 될 수도 있고 이쪽이 그때는 N극이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전류 방향에 따라 달라지는데 어쨌든 간에 이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코일이 자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자석을 전기가 흐를 때만 자석이 된다 그래서 전자석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연고자석 안에 정자석이 있는 경우죠. 자, 이렇게 되면 만약에 전자석이 이쪽이 N극이 되고 이쪽이 S극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N극끼리 만나서 이쪽을 서로 밀어내고 S극 역시 밀어냅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연구자석을 딱 고정시켰다면은 또 전자석이 이 가운데쯤에다가 축을 달아놨다면 이렇게 길게 회전할 수 있게 축을 달아놨다면 얘가 이렇게 돌겠죠. 시계 방향으로 돌 것입니다. 이렇게. 자, 이것이 바로 이제 회전력이 발생하는 순간인데요. 이 부분이 바로 모터의 회전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 전기를 넣어주는 장치를 지속적으로 우리가 좀 바꿔줘야 돼요. 회전할 때마다. 그래서 계속해서 미는 힘이 나오려면 이 N극 자리가 회전해서 이쪽으로 와더라도 다시 S극으로 변해줘야 돼요. N극에 있으면 이 S극하고 붙어버리니까. 그래서 적당한 위치에 가서 이 N극을 S극으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전류 방향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전기 공급을 이제 바꿔주는 그런 기후 장치를 넣어서 계속해서 모터가 한 방향으로 돌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장난감이나 이런 데 들어있는 거, 손선풍기나 이런 쪽에 들어있는 DC 모터의 회전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해야 될 것은 속도 조절을 해야 돼요. 회전만 시키는 게 아니고 그 속도 조절은 요 코일에 들어가는 전류를 제어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제어를 하는지 우리가 이제 좀 더 학습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일단 속도 조절 선풍기를 이제 앞에서 배운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설계를 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점은 선생님이 두 가지로 이번에는 구분했어요. 문제 1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문제 1은 속도 조절 명령을 입력해 주는 장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려는 것은 속도 조절인데 선풍기의 속도 조절은 스위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속도를 올리는 증석 스위치 하나 이제 위에다가 상단에다 넣을 거고 감속용 스위치 하나 이렇게 각각 두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스위치를 이제 아두이노에다가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아두이노 포트에다가 스위치를 연결할 거예요. 어디로 할 거냐면은 스위치 하나는 3번. 자, 상단 스위치를 3번에 하고 하단 스위치를 2번에다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누를 때마다 속도가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이렇게 동작을 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속도를 이제 조절해야 돼요. 이렇게 만들어 놨으면. 자, 속도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PWM, 우리가 PWM 전용 포트가 있다고 배웠죠. 그 전용 포트를 이용을 해서 속도 조절하겠습니다. 우리가 LED를 달면은 LED 밝기를 조절하지만 PWM에다가 모터를 달면은 이번에는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배운 PWM을 잠깐 복습해 보면 이렇게 올라오는 펄스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 폭을 조절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이 폭을 256단계로 조절할 수 있다고 배웠어요. 그래서 요거를 많이 열어주면, 많이 길게 이렇게 만들어주면 모터 속도가 이렇게 짧을 때보다 훨씬 더 빠르게 돌아갈 거예요. 왜냐하면 에너지 공급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PWM을 쓰는데 11번 포트를 쓰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배치도를 한번 볼게요. 자, 배치도를 보면 우선 모터를 11번에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11번 포트에서 모터의 플러스에다 연결했습니다. 마이너스는 이렇게 연결하면 되죠. 그래서 모터는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이렇게 색깔이 다르죠. 그래서 마이너스는 여기다 연결하고 마이너스 레일을 따라서 연결이 돼 있으니까 이렇게 GND에 연결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스위치인데요. 위에 스위치가 하나 있고요. 아래 밑에도 누름 스위치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위치를 쓸 때는 반드시 저항을 같이 써줘야 돼요. 이것은 스위치의 동작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이제 어떻게 다냐면은 스위치는 이쪽 다리 이렇게 긴 모양이죠. 긴 변이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위치가 실제 동작되는 것은 이 아래 판하고 위에 판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거죠. 요 까만 스위치를 눌러주면은 위에 판하고 아래 판이 연결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다리를 꽂아 놓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 줄이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스위치 한쪽 다리는 플러스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플러스 레일이니까. 나머지 한쪽 다리는 저항을 거쳐서 마이너스 다리에 연결을 해놨습니다. 이렇게 연결해 놓고 이 스위치와 저항이 만나는 이 지점이 만나죠. 같은 5개 홀이니까. 여기서 선 하나 쭉 주황색 선을 빼가지고 2번에다 연결했습니다. 그러면 2번의 상태가 스위치를 안 눌렀을 때는 0V가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저항을 통해서 GND로 연결이 됐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스위치를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플러스가 5V가 와 있으니까 이 5V가 이 저항에 연결이 됩니다.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 그러면 여기 3번이 5V가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위치를 안 누르면 0V, 스위치를 누르면 5V로 연결이 돼서 이 아두이노에서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번과 3번은 지금까지는 이제 출력으로 썼지만 지금 이 단원에서 2번과 3번은 출력이 아닙니다. 이제는 입력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이제 디지털 포트는 입력도 될 수도 있지만 출력도 될 수 있습니다. 양방향으로 다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스위치 하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속도를 올리는 스위치용이고요. 똑같이 스위치를 여기다 하나 더 달아서 저항을 또 연결을 하고요. 똑같은 원리로 이쪽 다리는 5V를 연결하고 이쪽 다리는 저항을 거쳐서 마이너스를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스위치와 저항이 만나는 이 지점에서 노란 연결선을 따라서 2번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2번이 입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원리로 해서 이것은 감속을 위한 스위치로 사용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V만 연결해 주면 되겠죠. 자, 이 5V가 스위치나 위, 아래 스위치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5V에서 선을 끌고 와서 여기 빵판의 파스 레일에다가 이렇게 꽂아 놨습니다. 자, 이렇게 꽂기만 해도 요 빨간 선으로 해서 여기 5V가 걸리고 여기 스위치 여기 5V가 플러스 레일에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또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연결을 하면은 우리가 이제 코드를 적절하게 짠다면 이제 코드에서도 문제점을 확인해야 되는데 코드를 적절히 짜서 이 PWM 신호만 조절할 수 있다면 어떻게 스위치가 들어올 때 스위치 증속 스위치하고 감속 스위치가 들어올 때마다 적절히 처리를 해서 여기 11번에 적절한 PWM 신호를 보내면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모터 속도 제어가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싱커캐드에 들어가서 설계된 대로 한번 제작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교재를 보면서 같이 하나씩 만들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필요한 부품을 가져오겠습니다. 자, 빵판을 가져오고요. 아두이노를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회전을 하겠습니다. 스위치를 가져오겠습니다. 2개를 가져와야 되죠. 그 다음에 저항을 가져오겠습니다. 저항은 우리가 10K를 쓰기로 했죠. 그래서 10K로 바꿨고요.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겠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터를 가져와야 되겠죠. 자, 모터를 가보면 DC 모터가 여기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필요한 게 다 가져왔죠. 자, 모터를 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그라운드를 한번 처리해 볼게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는 우리가 11번 포트를 쓰기로 했죠. 자, 이러면 이제 교재하고 거의 비슷한 모양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를 우리가 그라운드로 처리해야 되니까 이렇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라운드까지 처리를 했고요. 검정색으로 변경하겠습니다. GND는. 자, 이러면 이제 모터 연결이 다 끝난 거죠. 자, 모터 연결은 빨간색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1번 포트에서 이제 이렇게 연결을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위치를 달아야 되는데 스위치는 돌려서 이 넓은 면이 여긴 좁은 면이 여긴 핀과 다리와 다리 사이 간격이 이렇게 좀 좁아 보이고요. 이쪽은 약간 멀어 보입니다. 길어 보입니다. 긴 쪽을 항상 이렇게 걸쳐 놓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걸쳐 놓겠습니다. 맨 밑에
조작이 편리하도록 이렇게 맨 밑에 놨고요. 그 다음에 저항을 붙이겠습니다. 저항을 회전시켜서 GND하고 다리 사이에다가 놓을 거고요. 여기도 GND하고 다리 사이에다가 이렇게 넣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위치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스위치의 한쪽 쓰지 않은 다리는 플러스로 연결을 해줍니다. 그래서 빨간색 선으로 바꿔주고요. 여기도 위에도 빨간색 쪽으로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위에 스위치는 속도 이제 증속용으로 쓸 거니까 3번에다 연결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 여기서 주의사항은 홀에 들어가지 않게 사이에 이렇게 놓고요. 이렇게 사이의 위치에서 이렇게 빨간색들이 안 나와야 되겠죠? 중간쯤에 넣으면서 여기서 왼쪽 키를 눌러서 꺾습니다. 적당한 위치에 와서 또 꺾고요. 또 여기 3번에다 연결하니까 3번쯤까지 내려서 또 왼쪽 마우스를 눌러서 이렇게 마감을 시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정리하고요. 우선 여긴 제어 라인이니까 우리가 주황색 선을 쓸게요. 자, 그 다음에 이 밑에도 들어와야 되겠죠? 이 밑에도 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이 위치도 당겨와서 2번에다 연결하면 되겠죠? 이것은 속도를 내리기 위한 그런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내리고 요거는 우리가 노란색으로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끝났죠. 이제 하나만 더 연결하면 되겠죠? 우리가 플러스 레인에다가 5V를 놓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선을 끌고 와서 5V에 이렇게 연결을 해줬습니다. 전원 라인이니까 빨간색으로 하면 된 거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회로를 전부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걸 가지고 코딩을 입혀서 손선풍기를 이제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수업은 이것으로 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